샴블즈. 카로스는 당신에게 잃어버린 동료를 찾기 위해서는 메르쿠리온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아마 케이론도 메르쿠리온에 있을 것이다. 메르쿠리온 주변. 대륙이 몇 없는 중립도시 메르쿠리온은 산마지카와 임페리얼 간의 물자 교류가 활발하다. 하지만 두 세력 간의 긴장감은 중립도시에서도 느껴진다. 메르쿠리온. 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한 당신은 신기한 풍경을 마주했다. 저 멀리 보이는 메르쿠리온은 오래된 건축물에 새로운 자재를 겹겹이 쌓아올려 위태롭지만 절묘한 균형으로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과 다양한 행색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입구에서 온몸을 덮는 얇은 천옷에 방독면 같은 것을 쓴 자들이 지키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짧은 확인 절차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듯 했다. 능청스럽게 당당히 갔다. 당신은 마치 이곳에 늘 오가던 사람처럼 입구를 지키고 있는 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들어가려 했다. 이봐, 아무리 바빠도 얼굴은 보여주고 들어가라고. 입구를 절반 정도 통과했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말했다. 경비를 서고 있는 남자 중 한 명이었다. 응? 잠시만, 아예 못 보던 얼굴인데? 복장을 봐선 산마지카 사제도 아닌 것 같고. 다른 경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당신에게 다가왔다.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정보를 사서러 왔다는 거 말이구만. 혼자 다니는 걸 봐선 자유인 같은데 조심해라. 경비들은 별다른 질문 없이 순순히 당신을 들여보내주었다. 당신은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메르쿠리온 내부로 들어왔다. 내부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당신 정도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듯 했다. 이봐 친구,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입구를 무사히 지나자 당신 앞에서 먼저 들어갔던 상인 중 한 명이 당신에게 말했다. 표정을 보아하니 여기 온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주지. 딱 10골드만 줘. 양옆에서 상인들이 이죽거리며 당신에게 다가와 보상을 요구했다. 둘 다 마스크 같은 것을 쓰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휘죽휘죽 올라가는 것이 그너머로 보였다. 필요 없습니다. 에헤이,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까지 온 건 무슨 목적이야? 상인은 휘죽거리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뭐 여기엔 워낙 사람이 뭐니 오고 따가니까 있을지도 모르지.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주면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두 상인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느라 다른 상인 동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귀를 기울였다. 붉은 머리에 혼자 다니는 여자, 그리고 너처럼 행색이 독특하거나 아예 가리고 다닐 것 같다고? 아! 두 상인은 깊은 고뇌에 빠진 듯 각자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거리다 동시에 같은 기억이 뇌리를 스친 듯 서로를 가리키며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분명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어. 도심의 상인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묻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고 말이야. 맞아, 산마지카 사람을 찾는다고 했던가? 출신을 알 수 없는 붉은 머리 여자가 계속 캐묻고 다닌다고 들었어. 정보값도 두둑하게 챙겨준다더군. 산마지카 사람을? 왜요? 그건 추가 결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완성된 정보를 파는 상인은 없어. 상인들은 당신에게 슬쩍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전부 펼쳐 20골드를 달라는 의사를 표했다. 죽고 싶은가? 워 잠깐만 대화로 하자고. 농담이야 농담.
진정해. 애초에 우리도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그들은 당신을 진정시키며 한 발짝씩 물러나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정보를 얻은 것도 며칠 전이라 아마 네가 찾는 사람도 아직 여기 있을 거야. 사실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쫓고 있는 녀석도 여기 있거든. 사람을 찾는 건 자유지만 조심하라고. 상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메르쿠리오는 교역을 위한 중립도시라 온갖 세력이 섞여 있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협약 같은 걸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출신 세력끼리 해결하지. 하지만 너처럼 묵은본 아니 자유인이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지켜줄 소속이나 출신이 없으니까. 메르쿠리온 내부. 메르쿠리온은 산마지카와 임페리얼의 사이에 있지만 교역도시로 머시너즈가 관리하는 도시이다. 머시너즈의 수많은 상인은 메르쿠리온을 거점으로 삼는다. 재회. 도시 안에 들어온 당신은 케이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기 위해 도시 안을 돌아다녔다. 그때 제법 둔탁한 소리와 당신의 어깨에서 들려왔고 누군가 등 뒤에서 당신에게 부딪히고는 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달려갔다.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낀 당신은 짐 가방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당신이 가방을 되찾기 위해 골목으로 쫓아 들어가자 당신과 부딪혔던 자는 기다렸다는 듯 눈앞에서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긴 로브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어 펄럭이는 로브만이 당신을 유혹하듯 움직였다. 그리고 좁은 골목을 세 바퀴쯤 돌았을 때 당신은 상대를 놓치고 말았다. 푹! 그때 누군가 당신을 등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며 그 위에 올라타 당신을 제압했다. 나에 대해 묻고 다녔다고? 너 정체가 뭐지? 살기 어린 목소리는 어쩐지 당신에게 익숙했다. 제압 과정에서 상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로브가 벗겨졌고 붉은 단발머리가 햇빛을 등진 채 검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케이런? 포이고마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케이런은 바닥에 대자로 누워 제압당한 당신 위로 그대로 쓰러지듯 누우며 당신을 힘껏 안았다. 미약한 떨림이 그녀에게서 당신에게 조금씩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다. 말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해. 케이런은 반가움의 포옹을 마친 뒤에 조금 민망한 듯 바로 일어나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때 마커스와 네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그 녀석들을 혼자 상대하려 했어. 그런데 안타레스가 한 명도 놓치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자기 부하들을 너에게 보냈지. 덕분에 난 남은 부하들을 처리하고 안타레스를 오히려 내가 쫓는 상황이 됐고 녀석을 붙잡았지만 아차 싶어 다시 너희들을 찾으려 했거든. 하지만 엄청난 폭우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그랬구나. 난 너희들을 찾을 수 없어서 벙커로 잘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마커스는? 케이런이 불안한 눈빛으로 당신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답과는 달라 보였다. 미안해. 지키지 못했어. 그렇구나. 다 내 잘못이야. 케이런이 고개를 떨구며 사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표정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다 내 책임이야. 잘 생각해보면 뻔한 함정이었는데 그렇게 편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리가 없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리더였잖아. 내가 결정했어. 고마워, 부엉이 공방. 케이런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는 밝혀내야 해.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 나를 따라와줘. 케이런은 따라오라는 손짓을 보내며 앞장서서 골목을 빠져나갔다. 공사 중인 만화관. 당신과 케이런은 도시 중심부의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사고 팔거나 협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보수를 받긴 하지만 그나마 믿을 만한 존재야. 케이런은 누군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때 누군가 당신 등 뒤에서 다가왔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왔구나. 전에 부탁했던 이 자리에 대한 정보 알아냈어? 도시에 거주하는 기술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자 케이런이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아, 이쪽은 메르쿠리온에 오기 전부터 날 도와줬던 사람이야. 내 이름은 로메우스야. 그냥 소소하게 기술자 길드를 운영하고 있지. 로메우스는 머리를 손에 쥐고 있던 공구로 긁적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자를 쫓아 이 도시로 이동할 때 그가 날 도와줘서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 혼자로는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업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보수로 받겠다며 나한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긴 했지만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 부엉이 공방도 여기까지 오면서 보았겠지만 바깥 세상은 우리 예상보다 험단했어. 나 또한 많은 위기가 있었고 처음 이자르를 쫓아간 곳은 붉은 강 주변의 도시였어. 하지만 그곳에서 사명자라는 놈들에게 걸려서 쫓기게 되었지. 그때 로메우스가 도움을 줬어. 나를 기술자 길드원을 위장시켜서 도시에서 벗어나게 해줬거든. 그리고 이동하는 이자를 쫓아 이 도시까지 오게 되었지. 뭐 그것도 내가 알려준 정보지만 말이야. 그래서 이자르는? 본론부터 꺼낼게. 이자르는 아직 이 도시에 있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거지? 도시 북쪽에 사마지카 사람들을 위해 짓고 있는 만화관이 하나 있어. 며칠 전에 공사 담당자로 붉은 강변에서 온 산마지카 성부 한 명이 도착했다고 하더군. 녀석은 케이런이 붉은 강 주변을 벗어나고 3일 뒤 메르쿠리온으로 출발했다고 하니 며칠 전 도착했을 성부는 이자르뿐이겠네. 정답! 그렇지! 이자르밖에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만화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로메우스는 그대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당신과 케이런에게 작은 배지를 건넸다. 그와 만날 곳이 필요하다면 기술자 길드에서 왔다고 하고 이 기술자 배지를 보여줘. 아마 별 의심 없이 통과할 거야. 고마워. 그런데 이러면 너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케이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너희들을 만난 적도 없고 기술자 배지를 잃어버린 불쌍한 청년일 뿐인걸? 누구신데 나를 걱정하십니까? 우린 당장 이 정도의 도움을 갚을 돈이나 시간이 없어, 로메우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외상으로 달아두도록 할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오면 청구하러 갈 거야. 당신과 케이런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빠른 걸음으로 광장을 벗어났다. 당신과 케이런은 도시 북부에 있는 아직 공사 중인 만화관에 도착했다. 어떻게 짓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첨탑에 압도되어 넋을 놓고 있자 입구에서 나온 남자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전신을 덮는 푸른 후드에 낡은 의복 차림의 남자는 손에 번개 문양이 그려진 책을 손에 쥐고 있어 이 만화관의 관계자임이 분명했다. 녀석의 옆에는 긴 봉을 들고 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장치를 설치하러 왔어. 그래.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부님이 계속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에 오셨던 분이 아니군요.
남자는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당신에게 의문을 가졌다. 기술사 배지를 보여줄게. 나 새로 와서 그래. 자, 그럼 같이 가실. 사장님, 공사 현장에 순교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안내해 주려던 차, 그의 부하로 보이는 자가 나타나 그를 사제라고 부르며 급히 찾았다. 사제는 그에게 알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여러 차례 끄덕인 뒤 당신에게 말했다. 알겠어요, 알겠어. 미안하지만 성부님 집무실에는 직접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은 만화관 내부에 계속 계시니 올라가 보면 상부님이 계실 겁니다. 성부의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문 안쪽에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쉿! 잠시만, 부엉이 공방. 안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어. 케이런과 당신은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숲에 간 놈들은 왜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냐? 엥, 이래서 미천한 녀석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는 혼잣말로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산마지카의 특색이 느껴지는 로브와 푸른빛이 감도는 수상한 채찍을 봤을 때 그가 그토록 찾던 성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화를 시도한다. 당신과 케이런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자 그는 매우 놀란 듯 뒤돌아보며 발을 쳤디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뭐냐 니놈들은? 감히 이자르님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잠깐. 혹 그분이 보내신 건가? 성부는 자신을 이자르라 칭하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분은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 살려주시오. 전 아직 쓸모있는 놈입니다. 그분께서 벌써 날 버렸을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구걸은 그만하고 방금 중얼거리던 어두운 숲에 대해서 더 얘기해봐. 케이런이 그를 매섭게 째려보며 말했다. 저는 분명 어두운 숲에서 만나는 인간을 모조리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안타레스인지 뭔지 아는 놈이 분명 제가 준 보수만 챙긴 채 도망간 걸 겁니다. 왜 그런 지시를 한 거지? 그야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는 질문 자체가 의아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제가 그 스톨라스의 집회장에 가서 직접 이유라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분도 제 설명을 들으면 분명 납득하실 겁니다. 그 스톨라스의 집회장에 가서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네 죄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응? 뭐야? 당신들 그분의 하수인이 아니군. 우리 인도자들은 그분의 명령 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자르는 바득바득 이가는 소리를 내며 당신과 케이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직감했다. 이 지옥은 내 몸에 흐르는 만화의 새끼야. 평생 기억하겠다. 이자르가 양손을 박수치듯 부딪히자 스파크가 튀며 공기에 폭발 같은 것이 일어났다. 당신과 동료들은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자르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부엉이 곰방, 이거 봐. 아까 말한 스톨라스? 그 스톨라스라는 곳이 여기인 것 같은데? 이자르가 사라진 이자르의 책상 위에는 노트와 노트에 끼워진 한 지도가 있었다. 지도는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장소는 집회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빨리! 성부님 방으로! 그때 밖에서는 큰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부엉이 곰방, 여기서 빨리 나가자. 우리가 침입한 것을 눈치챈 것 같아. 당신과 케이런은 소리가 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내부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손쉽게 만화관에서 나올 수 있었다. 우선 도망친다. 당신과 케이런은 시끄러워진 만화관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으로 이동했다. 결국 제대로 알아낸 건 거의 없었어. 인도자들이라는 단체와 스톨라스라는 장소 말고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케이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벙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인도자들이 멀쩡히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벙커의 가족들에게도 위험할 거야. 인도자들을 알아보자. 당신은 그녀와 함께 수상한 흑막을 추적하기로 했다. 부엉이 공방.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커스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스톨라스. 그곳에서는 알 수 있겠지?